이 과목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또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아니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마이크는 다 꺼주셔야 돼요. 저만 마이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다른 마이크들은 조금 꺼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모두 음소거 하시고 저만 마이크를 켜야지 다른 분들이 수업에 방해를 안 받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나중에 후에 제가 수업이나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그 다음에 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다음 주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글 미츠로 수업을 하는 것은 네, 토요일, 일요일로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진도가 다 못 나갈 시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또 아무 때라도 제가 여러분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진도가 다 못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이게 또 참여가 다 눌러져야지 되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군요. 네, 지금 다 눌러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서연이도 눌러줬어? 서연이 왔어요? 이게 그게 안 좋구나. 공통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유통상식이라고 하는 거에 20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및 고객 관리가 25문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5문항을 45분 안에 푸셔야지 되고 60분 넘는 시험으로 봐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과목을 60점 이상으로 맞는 시험이고요. 필기 시험 한 번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실 때에는 가까운 지역에 가셔서 집 근처에 있는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시면 되느냐,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그 오지선다형에 맞게끔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유통에 대한 시험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틀을 잡으셔야지 되는데 학교 기초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저랑 살펴보시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 젠스파크로 110장의 이제 학습 로드맵으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만든 책자에 넣어드렸어요. 그걸 다시 지금 학습하도록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네, 봐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봐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자꾸 소리가 나서 그게 아마 좀 또 들어오시는 분들 소리인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야지 되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 좀 시간을 맞춰서 네, 들어와 주셔야지 돼서 시간이 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교수님 죄송한데 이보라 쌤 수락이 안 되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팀을 좀 2개를 해서 네, 모두 수락을 넣어드려도 사용자를 추가해서 우리 선생님이 계속 좀 넣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업을 하다 말고 계속 넣어야 되는. 이거 제가 만들게요. 네, 그냥 내가 만들게요. 다 네, 그래야 좀 그래야 될 것 수락할 수 같아요.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처음이라 우리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조교 선생님이 넣고 제가 참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정의부터 좀 살펴볼게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유통이라고 하면은 꼭 플레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플레이스라고 하면 장소라는 뜻인데요. 이 장소는 뭐냐라고 하면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goods and servic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에게 소비자,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그 다음 물건을 사서 판매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운반을 할 때 딱 세 가지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네, 해소하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뭐냐 시간과 장소와 네, 누가 네, 소유를 하고 있느냐의 불일치를 네, 해소하기 위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네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소유시장, 소유시장. 그래서 뭐냐, 소형시장. 죄송합니다. 소형시장. 제가 정신이 없네요. 소형시장. 그러니까 소형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형태가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소가 뭐냐, 소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형태가 뭐냐 그러면 형태를 바꿔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는 시간이고 장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형시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시장이 작구나. 소형시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소형시장 기억해 주실 수 있나요? 걷다가 잠깐 귀엽게 적어주시면 돼요. 소형시장. 교수님이 유통은 뭐라고? 소형시장. 소형시장.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수박이 원래 씨를 뿌릴 때는 생산자 거였는데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로 가게끔 만드는 소유의 형태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시점에서는 네, 얘 거였는데 소비 시점으로 가면서 시간으로 바뀌어서 했고 내가 새벽 2시에 가서 편의점을 이용해서 장소를 바꿔서 네, 가정으로 운반되는 공장에서 가정으로 운반되는 보관과 장소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가 움직이는 그 관계를 불일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통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통 그러면 도매와 소매를 생각하시는 게 딱 맞아요. 도매는 홀세일, 그쵸? 그 다음에 소매는 뭘까요? 리테일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그래서 도매와 소매를 생각하시는데 도매는 싸고 왜냐하면 왕창 사니까 소매는 비싸죠. 적게 사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매와 소매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하면은 마케팅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네 가지가 움직이죠. 그래서 포피라고 해요. 이 포피가 시장에 가면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포피가 아닌 것은 하고 나중에 나와요. 포피가 아닌 것.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네, product, 네, price, place, promotion.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제품이고 아까 그랬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이 움직이고 서비스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급은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네, 제품과 서비스가 움직이는데 왜 상급을 따나요? 라고 하는데 이 상급은 정말로
뽀대하고 중심인데 국가 자격증이고 이 상급을 공부하시면 상품화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자격증을 따시면서 모든 산업 전반을 공부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이나 마케팅을 조금 알아가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본에 충실하실 수 있는 기본을 내가 조금 더 공부해 나간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은 포피다.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포피가 뭐냐?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를 가격 결정과 촉진,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객 가치와 구축에 의해서. 예전에는 생선지향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안 그래요. 고객이 필요한 걸 만들어야지만 마케팅 지향적이죠.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중 아닌 것은,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가 OP다 보니까 네, 만들어지는 것, 다음 중 아닌 것하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 네 가지가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꼭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 시장에 가면 제품을 뭘로 바뀌어요? 가격으로 여러분이 돈 주고 바꾸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뭘로? 유통, 플레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은 뭐다? 뭐가 소형시장. 그쵸? 그래서 유통의 가장 큰 본질은, 네, 유통의 가장 큰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소유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거다.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통의 구조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쓴 글씨는 다 외우셔야 돼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쓴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다 파란색, 빨간색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책 도와주시면 책에다가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그거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네, 그거는 시험 문제 100% 나온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시 별표를 써놓고 파란색,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있잖아요.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거의 제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개방적, 집약적, 선택적, 전속적.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다. 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문제 중에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럼 저한테 따지셔야 되는 문제로 저는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걸로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를 이렇게 색으로 구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네, 선생님들이 나중에 제 입장이 되셔서 강의를 하실 때도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그 EDLP가 뭐야? 그러면은 뭐 상시 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냥 영어로 썼지만 그냥 everyday low price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썼지만 이거는 뭐냐? 결국은 뭐야? 맨날 매일 everyday low price. 맨날 저가 때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뭘까요? 할인마켓이겠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 자체가 늘 가격은 사람들은 늘 싼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늘 고가로 때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백화점과 할인점, 아니, 할인점이 아니죠. 저희가 늘 가는데, 어딜까요? 집 가까이에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어딜까요? 네. 선생님들이 저녁에도 가고, 네. 새벽에도 가고, 그 다음에 편의점. 편의점은 고가죠. 우리 나교선 선생님은 지금 저한테 다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쉽게 대답하신 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알람이 하는 거는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수락? 수락? 네. 잠깐만요. 누군가가 수락해야 될까요? 네. 네. 입장 수락? 입장 수락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쉬어주세요. 네. 모두 수락. 네. 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요것은 반드시 외우셔라. 토피 외우시고 요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요거 반드시 외우셔라. 그 다음에 개방적, 집약적, 선택적. 제가 요거 설명을 이제 오늘 드릴 거예요. 그거 드리려면 이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상품을 얘기하려면 편의품, 그쵸? 그 다음에 선의품, 그쵸? 그 다음에 전문품을 얘기해야 돼요. 이거 뒤에 나와요. 거기에 대한 거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우리 관여도 얘기해야 돼요. 관여도. 관여도가 뭐냐면, 선생님, 골똘히 비싼 거 살 때 고민하시잖아요. 차 살 때 고민하죠. 붕붕 하는 차 살 때는 고민하지만, 선생님, 네. 바나나 우유 드시면서 고민하세요. 1시간 고민하고 바나나 우유 고르지 않잖아요. 바나나 우유 고를 때는, 예, 금방, 네, 바나나 우유 고르시지만 자동차 살 때는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 사실 때는 고민하시죠? 네, 그만큼 100만 원짜리 살 때, 1000만 원짜리 살 때, 네, 1000원짜리 살 때 고민 정도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가격 대비 고민하는 정도가 틀려요. 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전속적. 그러니까 소수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전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쇼핑 굿즈라고 하는 선매품. 그쵸? 선의품이라고 하는 이 선택적 유통관리라고 하는 이것을 선선이라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개방적 또는 네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품이에요. 편의품은 샴푸 같은 거예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구나 파는 거. 과자 같은 거. 그쵸?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사 먹는 거. 다수품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적 유통구조는 누구나 와서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집약적이고 개방적인 건 누구나 사서 팔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서 개방적인 것은 집약적인 유통 경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서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개편 이렇게 외우세요. 개편. 집편, 개, 집 이렇게 외우세요. 개를 키우고 있는 펫 동물 가족 여러분은 개, 집 이렇게 외우세요. 개, 집, 개, 집 이렇게 외우시면 하나도 안 까먹어요. 다 외우셨죠? 네,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강의하시면 아니 수업하시면 까먹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수업하기 때문에 외우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유통 경로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반드시 외우셔라. 네, 지금 3개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네, 유통은 뭐다? 시간과 장소와 소유의 불일치를 타파하는 거다. 유통은 왜 하느냐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와 소유의 불일치를 하는데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것, 무엇을 연결하느냐? 물건과 그다음에 서비스. 이 물건이 뭔데? 굿즈. 그쵸? 굿즈가 뭔데? 상품이에요. 상품, 제품. 그쵸?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상품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 또 외우셔야 돼요. 이 서비스의 특징 벌써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징 4가지 시험 문제 나와요. 또 공부하신 분은 외우셔야 되지만 우리 특징 또 4가지 어떻게 외우느냐 또 쉽게 무비 있소. 네, 무비가 영화죠. 그러니까 무비 있소. 무형성, 그쵸? 비분리성, 그쵸? 비분리.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일어나요. 그쵸? 그 다음에 소멸성, 빰! 하고 따라져요. 네, 사라져요. 그쵸? 무비, 이질성, 그때그때 달라요. 네, 멋진 사람이 들어와서 젠틀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죠. 네, 달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주고 황도라도 더 줘요. 근데 까칠한 손님이 들어오면 걔한테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쵸? 네,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더 잘해주고 예쁜 사람이 들어오면 더 잘해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젠틀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소멸성. 그쵸? 얘한테 다르고 쟤한테 다르고 그렇게 네, 한 번에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무비있소. 뭘까요? 네, 외우셔야 돼요. 뭘까요?
네, 저 혼자 말하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선생님들도 외우셔야 돼요. 무형성, 비분리성, 그쵸? 그 다음에 네, 무비, 이질성, 소멸성, 그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 또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소형시장, 그쵸? 소형시장. 네,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쵸? 저는 요렇게 가르쳐요. 옛날에 영화 중에 얘기했지만, 네, 24시간. 네.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유통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옛날에 인기가 없지만 사실은 이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 따고 네, 취업을 하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 취업하면 월급이 10만 원 정도 더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과들 뭐 네, 과는 몰리에 취업할 때 뭐 저기 펫샵 같은 데 취업을 할 때 꼭 이 상급 자격증 따게 했어요. 이거 따고 가면 월급이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자격증 다른 과들은 다 따게 했는데 제가 더 많이 붙였어요. 다른 과 네, 1년 공부시킨 것보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36명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더 많이 해서 여러분 프랭카드 걸어드릴 수 있도록 좀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네, 좀 열심히 해보시도록 하자고요. 자, 소유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산자로부터 네, 소비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과정을 바로 이 소유 형태가 이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렌탈 서비스든 신용카드 할부 거래든 일단 생산해서 소비자로 상품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소유가 이전된 거죠. 포제션 유틸리티가 이전한 거예요. 유통에서는. 그 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집 근처 슈퍼마켓으로 입점이 됐거나 온라인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배송이 되면은 장소에 있어서는 옮겨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있어서도 24시간 편의점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는 편의점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형태가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형태의 효용에서는 네, 우리 이런 거예요. 과일을 이제 주는데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그러니까 우리 새우 같은 거 한번 보시죠. 새우를 그냥 네 검정색 봉다리에 담아서 주는 거랑 그다음에 새우를 까서 칵테일 소스랑 같이 예쁘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랑 어떤 게 고효용으로 형태를 바꿔서 주는 걸까요? 그리고 네 과일을 그냥 네 제철일 때 파는 거하고 그거를 냉장에 보관해 줬다가 과일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났을 때 제철 이제 냉장에다가 넣어놨다가 사과가 귀해질 때 그것을 따를 때 판매를 할 때랑 어떤 게 과일이 더 가격이 비쌀까요? 네, 네 가격이 달리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의 쌀을 소포장으로 판매하거나 과일컵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원두를 분쇄하여서 판매하는 형태를 바꿔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네. 그것을 이렇게 소형으로 판매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네, 예쁘게 해가지고 소형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네? 아니. 그래서 그것만 봐주셔도 많은 부분에서 형태의 효용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형 시장 요것도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효용 가치에 있어서의 효용 4가지, 그쵸? 시간, 장소, 그쵸? 소형 시장 요렇게 외우시면 쉬울까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뭐뭐 있었을까요? 일단 네, 유통은 뭐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또 도매에서 소매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도매는 네, 아까 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단계를 도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게 소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도매예요. 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능에서 요게 뭐냐, 요것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케팅 기능의 3가지가 뭘까요? 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네. 그 다음 물적 등기. 물적이라는 건 뭐냐? 물류겠죠. 이 물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유통과 보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유통과 보관. 이게 물적이겠죠. 그러니까 수송하고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의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소유의 효용. 그쵸? 그 다음에 보조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과 장소의 효용이 물적이었다면, 네. 그 다음에 소유권의 효용.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이 유통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시간, 장소, 소유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에 유통업의 가장 큰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유통의 꼭 또 네, 이 유통의 가장 것은 이 중간업이 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요식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중간에 장을 보셔야 되는데 김밥을 사실 때 모든 것에 필요한 재료를 여러분이 다 사셔서 하신다 그러면 몇 군데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많은 네, 중간에 번거로움을 하셔야 돼요. 달걀도 보셔야 되고 시금치를 사셔야 되고 네, 되게 많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 거래에 있으시면 그 많은 일들을 중간에 대신하시는 분이 한 번에 장을 봐셔서 여러분한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일들을 다 줄여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유통업의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변동비, 우위의 법칙, 이 4가지 법칙을 또 외우셔야 돼요. 이것까지. 그래서 예, 제가 이 이론하고 오늘 설명을 너무 많이 들으시면 과부하가 오시겠지만 오늘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융 보조의 기능까지도 이 유통업에서는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금융업 일도 같이 하는 것에서 상적 물적인 것. 돈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수집의 제공, 그 다음에 거래의 표준화 등급화, 그 다음 위험 부담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도 네, 돈에 대한 기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인 기능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상적 물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대체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빵 가격에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쌀로 대체할 수 있고 네, 우유라는 것이 그러면 두유를 대체할 수 있거나 이런 대체재가 있는 것을 이 중간상이 더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통업의 가장 큰 마케팅의 기능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 유통 조성, 물적 유통 기능이 같이 자리매김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지향, 아까 전에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만들면 팔린다가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건 사실 컬러리스트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느냐? 네, 저는 한 글자씩만 외우게 해요. 생제 판마사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네, 선생님들도 그렇게 외우세요. 생산만 하면 팔렸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만들면 팔렸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많았으니까. 그쵸? 옛날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엄마가 다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만들면은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불량품이 나오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지향적이었어요. 네.
그냥 니네가 만들어 놓으면 사게 되게끔. 그 다음에 판매 지향적이었어요. 공급이 먼저 되면 그것을 수요가 따라잡았지만, 네. 그래서 재고 처분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네. 밀어내기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는 뭐냐면 고객에게 차별화돼 있고, 이제는 사회 마케팅에서, 6단계의 초개인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끝내시고 나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초개인화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공부를 하시고 난 우리 뷰티아트과의 똑똑한 선생님들은 이제는 네. 1인 100색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초개인화로 맞춤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색상 하나도 네, 한정화 개인을 위해서 맞춤으로 제작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도, 차 하나도 내가 고르는 나만의 맞춤으로 제작 완성되는 시기가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마케팅 지향적인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인간이 칩을 꽂고 나 대신 일할 로봇이 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윤리 경영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복지가 마련되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초개인화되는 시대에 살고 계시는 마케팅으로 마케팅을 탈바꿈해서 네, 마련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구상하셔야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선생님들이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성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아우르실 수 있는 학습을 하셔야지만 학습을 통해서 더 큰 세대를 바라보실 수 있는 네, 학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지향하는 바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꼭 네,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향하시는 세계는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셔야지 된다라는 게 제가 이 학습을 꿈꾸면서 이 자격을 꿈꾸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네, 또 하나의 AI DX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향하시는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소개인화에 맞춤에 그런 학습을 지향하셔라. 그래서 생제 네, 사. 그 다음에 뭘까요? 초개인화. 네, 하이퍼. 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초개인화에 맞춤하셔라라고 하는 거.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꼭 네, 마케팅 개념으로 넣으셔라라는 거. 꼭 좀 네, 생각하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AIO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케팅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소비자에 대한, 네, 이 AIO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에이드마나 이 AIO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뭘 많이 물어보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뭐에 대한 삶을 연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FGI 뭐 이런 식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물어보고 AIO 이런 용어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AIO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게 Activity, Interest, Opin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활동과 흥미와 의견을 많이 물어본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이 뭐냐? 너는 무슨 활동에 많이 너의 소비자 시간을 많이 보내? 그 다음에 너의 흥미는 뭐야? 너는 그러면 가족과 주거, 직업, 지역사회나 패션에 무슨 관심을 가져? 이 패션은 여기서 옷이 아니고 이 패션도 그렇지만 네가 하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어떤 관심사에 있어? 너의 트렌드나 너의 요새 관심사에 대한 너의 그러니까 추세.
그러니까 네가 관심 갖는 너의 어떤 거에 트렌드 이런 거가 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너의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새 제가 보는 유튜브나 제가 보는 뭐 관심사나 내가 보는 뉴스나 이런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뭘 보고 있나. 네,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데이터나 기반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는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 가치 문제, 사회, 자신, believe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되는 여러분의 기반 디바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세분화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마케팅 기반에 선생님들의 가치, 네, 이게 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을 쌓고, 네, 쌓는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STP라고 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한다라고 해서 계속, 선생님,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 그렇지만 마케팅이라는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건너와서 대부분 용어들이 좀, 네,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AIO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는, 네, 영어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들도, 네, 받아들이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AIO라고 하는 건 Activity, Interest, Opinion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 흥미, Opinion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외우셔야 돼요. 아까 전에 4P, 그럼 또 계속 쓰셔야 돼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그쵸? 안 되시면 거기에다가 제품, 가격. 그래서 시장에 가면 제품이 있고 제품을 뭘로 바꿔요? 가격이 있고 그걸 어디다 놓으세요? 네, 유통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싸다 싸 하고 네, 홍보가 있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생산 지향적. 아까 그랬죠? 생제 그다음 뭘까요? 네, 어디다 놓으셨어요? 네, 그 다음 판, 네, 그 다음 마케팅, 그 다음에 사회지향적, 이렇게 판매지향적, 그렇게 마케팅, 그 다음에 사회지향적, 그 다음에 초개인화,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판매지향적, 그렇게 봐주셔야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판매만 하면 됐지만 생산지향적에서 나중에는 그것이 네, 사회지향적으로 어떤 것,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 뭐 이런 기업처럼 이제는 환경지향적으로 바뀌고 고객 니즈보다 기업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수요 과잉을 해소하고 판매 부진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재고 많이 쌓인 데보다는 딱딱 만들어내고 솔드아웃 시키는 대로 많이 가시고 이제는 되게 똑똑한 소비를 하시는 고객으로 바뀌시고 계시는 네, 더 많이. 그 다음에, 산업으로 환경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네, 그런 기업에 점수 많이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똑똑한 소비를 하는 똑똑한 고객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네, 네, 그런 마케팅적이나 프로모션 하시는 홍보 PR이나 이런 광고 잘 하시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AIO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까? 그래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쏟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상품화하지? 상품화하려면 어떻게 잘 놔야 되지? 이렇게 광고 홍보를 잘하려면 놓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골든 라인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찾아보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화 배치도 그렇고 격자로 놓는 건 무조건 직사각형이야.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배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방법, 어떻게 돌면 고객이 놓지 않고 체리피커, 그냥 체리만 골라 먹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마케팅 용어도 그렇고, 네, 어떻게 말하면 고객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기능은 6가지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 그랬죠. 3가지 기능. 딱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장소, 그 다음 소유. 그쵸?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일치를 완화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유통은 말 그대로 시간, 장소, 소유인데, 형태도, 형태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효용 가치가. 그래서 소형시장, 기억나시죠? 네. 제가 계속 반복하면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형시장. 기억하실 수 있겠죠? 소형시장. 아, 소형시장.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불일집 완화, 거래. 네. 누가 들어오신 걸까요? 이 소리? 들어왔나요? 네, 예. 또, 네,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네. 20분이라도 들어오겠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정보 제공. 그죠? 그래서 이 정보 제공을 위해서 쌍방향 정보 흐름이나 시장 정보 수집. 그쵸?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기능이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나 KS, 그 다음에 거래 촉진을 위해서 판매, 네, 그 다음에 판매나 POP나, 그쵸? 그 다음 POS, Point of Sale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의 기능을 위해서 AS나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유형 가격이나 이런 네, 타겟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뒤에 가면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6가지 기능, 정보, 고객 서비스, 표준화, 거래 촉진 이런 것들의 기능까지도 여러분이 네, 살펴봐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유통 경로의 흐름은 뭐냐라고 하면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죠. 네. 누구에서 누구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그러면, 아까 도매는 그냥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기는 건데, 최종 소비자로 넘기는 게 소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재화가 넘겨가는 데 있어서, 물류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보관과 운반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물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피지컬이 움직여요. 촉진은 광고와 홍보가 움직여요. 설득 및 정보가 제공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정보에 있어서 양방향이 되는 거죠. 양방향이라는 건 내 정보가 가는 거예요. 정보만 가지 않아요. 돈이 움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는 사실은 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랑 돈이 가요. 그쵸? 그 다음에 물건이 가요. 그쵸? 그래서 이 역방향 흐름, 생산자, 소비자, 대금 결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소비자에서 역방향 흐름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쵸? 총 거래수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최소할까요? 최대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네. 최대할까요? 거래수가 줄겠죠. 네. 중간이 개입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눈알만 붙이는 거예요. 그쵸? 너는 눈알만 붙여. 너는 입만 붙여. 너는, 그쵸? 코만 붙여. 그쵸? 그런 다음에 도매상이 대량 보관을 해서 소매상한테 하니까 사회적인 재고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장 및 보관, 집중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시금치만 해. 너는 달걀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동비를 맨날 시험 문제는 고정비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변동비가 고정비보다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고정비 우위의 법칙,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시험 문제 또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시험 문제 10개는 가르쳐 드린 거야. 그러니까 벌써 40점 맞았다. 그쵸? 시험 문제 참 쉽죠? 네, 다 맞을 수 있다. 우리 뭐 요번에 한 번에 붙는다. 그쵸? 요거 안 외우면 다음 주 틀린다. 그쵸? 총 거래수 최소화의 법칙, 분업의 법칙, 집중 준비의 법칙, 변동비 우위의 법칙. 저 같으면 오늘 요것만 외우겠다. 그쵸? 인형 눈알 붙인다. 집중된다. 최소화다. 변동비 우위의 법칙이다. 네. 교선이 벌써 외웠어요. 교선 선생님은 딱 외워가지고 변동비 우위다. 변동비. 요것만 외우면 딱이다. 네. 나 같으면 어떻게 외우겠다. 분업의 비읍하고 변동비의 비읍이 똑같아. 비읍. 요렇게.
예? 그러면 딱이다. 그쵸? 와, 이렇게 쉽냐? 네,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그쵸? 고정비만 외우면 딱 끝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그쵸? 효율성 70%, 50회에서 15회로, 이렇게. 그쵸? 중간상이 필요한 원리. 그쵸? 얼마나 잘 나오면 이것까지 또 정리해줘. 변동비 우위. 그쵸? 네. 그래서 고정비 부담 저렴. 그쵸? 고정비가 준다. 변동비 우위의 원칙. 그래서 네, 그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네,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엄청 엄청 중요하다. 네, 수직적. vertical 마케팅 시스템 세 가지. 이게 나와요. 네,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강도의 정도,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 이게 전통적, 네, 네, 유통 경로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 네, 보기 나오죠. 대표 유형 사례 요거까지만 하면은 딱 시간이 오늘이 끝날 것 같다. 딱 저 시간도 맞춰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외우면 머리 터지실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딱 하고 오늘 끝내려고 시간도 아주 맞췄다. 사실은 그 앞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 해야지 선생님들이 더 네, 만점 맞으실 것 같아서 만점은 필요 없어요. 저는 딱 엣지 있는 점수 65점. 네, 너무 공부 많이 하시지 마세요. 네, 머리 터져요. 네, 농담이에요, 선생님. 아, 이런 말은 또 녹음이 되니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네, 수직적 유통 마케팅 관리 웃으시라고 주말에 웃으시라고 네 벚꽃 보시라고 그쵸 그대여 네 꽃 보시면서 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는 기업형이 있어요. 생산에서 소매까지 단일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스파라고 하죠. 유니클로나 자라나 업체 직영 대리점이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생산에서 소매까지 단일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경로 갈등의 내부와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요. 전방, 후방 통합되는 시스템이에요. 스파 브랜드로 유니클로, 자라, 제조업체의 직영 대리점 그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계약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계약을 통해서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계약형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도매상, 후원의 voluntary chain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관리형의 것이 그래서 뭐냐면 삼성전자나 이마트, 월마트의 주도형의 대형 제조업체가 네, 유통으로 채널 캡틴으로 돼 있는 느슨한 형태의 것이 관리형의 버티컬이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이 버티컬 관리형, adjective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소유권이나 계약 없이 파워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연한, 느슨한 형태의 강제성이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리형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적 마케팅에서는 기업형이 가장 강도가 세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약형, 관리형 이게 유통 경로의 네,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5시부터 네, 저녁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 올려놓는지는 네, 좀 네, 해보고 네, 다시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되게 많이 수고하셨고요. 50분이 빨리 가죠? 네, 생각보다 빨리 가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응. 음.